안녕하세요. 세폴조합입니다.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조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11시 오스트리아 U17 대 일본 U17 축구 월드컵 U17 8강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오스트리아 U17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오스트리아 U17은 탄탄한 중원과 짜임새 있는 수비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빠른 측면 전개와 과감한 전방 압박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공격 전개 시 2선 미드필더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고 중앙보다 측면에서 기회를 만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 공격 전환이 돋보이며 높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마르코비치 10번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패스 연결과 전진 드리블이 뛰어나 오스트리아 공격의 중심 흐름을 담당합니다. 모저식 9번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위치 선정과 침투 능력이 좋아 득점 기대치가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엔드쿠에어번은 수비 라인에서 제공하는 피지컬과 공중볼 장악력이 강점이며 안정적인 빌드업 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상 엔드 결장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 U17은 현재 큰 부상 보고가 없으며 대부분의 주전 자원이 정상 출전이 가능합니다. 체력적 부담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스트리아 U17은 탄탄한 수비 구조와 2선 지원이 강점이며 최근 연승 흐름을 통한 경기력 상승이 뚜렷합니다. 공격 수비 양면에서 안정감이 높고 전력 누수가 없어 경기 운영 면에서 유리한 팀입니다. 두 번째 일본 U17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3-4-3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일본 U17은 전통적인 기술 축구 기반의 짧은 패스 전개와 빠른 공간 활용이 장점입니다. 특히 3-4-3에서 측면, 윙백을 활용한 넓은 폭의 공격이 특징이며 중앙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전환하며 공격 템포를 조절합니다. 수비에서는 3백을 사용하지만 순간적으로 5백 형태로 내려와 밀집 수비를 형성하는 전술적 유연함을 보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요시다는 중앙 공격 전개의 핵심으로 개인 기술과 공격 패스 능력이 뛰어나 일본의 공격 흐름 대부분을 만들어냅니다. 코바야시는 중원에서 공수 연결 역할을 수행하며 활동량과 패스 조율 능력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카와모토는 측면 공격에서 속도와 돌파 능력이 뛰어나 경기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부상 결장 상황입니다. 일본 U17 또한 주력 선수 중 심각한 부상자는 없으며 대부분의 스쿼드가 건강합니다. 다만 일부 선수는 최근 경기 과부하로 체력 저하 가능성이 있는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U17은 기술력과 속도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강점이며 수비에서도 유연한 전술 구조를 활용합니다. 다만 피지컬이 강한 팀을 상대로 밀리는 모습이 간혹 보이며 상대 압박의 위기 상황을 맞는 경기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오스트리아 U17입니다. 최근 5경기 5승 0패입니다. 전 경기에서 꾸준히 골을 기록하며 수비 역시 안정적입니다. 경기력 상승세가 매우 뚜렷하며 공격, 수비 균형이 최상위 수준입니다. 일본 U17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2무입니다. 아시아 강팀다운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와 공격 모두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포르투갈전 패배처럼 강한 압박을 받는 팀에게는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오스트리아 U17은 완벽한 상승세 속에 매우 안정된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U17은 꾸준한 경기력은 있지만 상대가 강할수록 수비 라인 흔들림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오스트리아 U17은 안정적인 중원 조율과 측면 연계를 통해 일본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본 U17은 빠른 패스와 측면 돌파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피지컬 중심 수비를 흔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강한 압박과 중원 장악을 일본이 얼마나 버틸 것인지, 일본의 빠른 패스 측면 속도가 오스트리아의 촘촘한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양팀 모두 부상자가 없어 순수 전력, 전술 대결이 될 가능성, 결국 중원 싸움과 전환 속도 싸움이 승부의 포인트가 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오스트리아 U17은 전술적 안정감, 최근 연승 흐름 피지컬 우위에서 앞서 있습니다. 일본 U17은 기술력과 속도는 강점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오스트리아 U17 2대1 승리 또는 1대1 무승부 따라서 전반적인 전력 흐름을 고려하면 오스트리아 U17이 조금 더 우세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11시 이탈리아 U17 대 부르키나파소 U17 축구 월드컵 U17 8강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이탈리아 U17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1-1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이탈리아 U17은 강한 중앙 장악력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이탈리아식 빌드업이 특징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를 받치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넓게 움직이며 공격 전개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활용한 전진 패스, 침투 조합이 매우 뛰어나며 그라운드 전체를 활용한 패스 네트워크가 견고합니다. 특히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며 상대의 패스 흐름을 차단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이나시오는 플레이메이커로서 기술적 패스와 중거리 슈팅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맡습니다. 캄파니엘로는 뛰어난 골 결정력과 박스 침투로 득점 기대치가 가장 높은 공격수입니다. 레자니는 수비 안정의 핵심으로 공중볼 장악과 순간 압박 해제가 가능하며 빌드업 시작점 역할을 합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이탈리아 U17은 크게 전력 누수는 없지만 니콜로 쿠드리그가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주전 선수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출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U17은 중원 중심의 전술 완성도가 높고 최근 경기력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공격 수비 양쪽 모두 안정감을 갖춘 전력으로 플레이오프에서도 높은 우위를 가져갈 팀입니다. 두 번째, 부르키나파소 U17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부르키나파소 U17은 강한 피지컬과 속도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유소년 팀의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이 매우 강하며 공격 전개는 빠른 측면 돌파와 후방에서의 직선적인 롱패스 사용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성 공격진의 속도와 개인기 능력이 뛰어나며 역습 상황에서 엄청난 위력을 보입니다. 다만 팀 전체적으로 전술적 조직력은 유럽팀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바로는 공격 전개와 개인 기술이 뛰어난 팀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이며 모든 역습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우아타라는 돌파 능력과 침투 능력이 뛰어나 이탈리아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원입니다. 다보는 피지컬과 수비력 모두 높아 후방 조직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 앤드 결장 선수입니다. 부르키나파소 U17은 주요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스쿼드는 거의 정상입니다. 교체 자원까지 활발하게 활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르키나파소 U17은 피지컬과 속도를 기반으로 한 역습 능력이 뛰어나 강팀을 상대로도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수비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전술적 완성도는 이탈리아보다 낮습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이탈리아 U17입니다. 최근 5경기 5승 0패입니다. 공격력이 매우 강하며 꾸준히 다득점을 기록했고 수비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력 완성도가 매우 높은 상승세입니다. 부르키나파소 U17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입니다. 강팀 독일을 상대로 패배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는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역습 위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경기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정리하면 이탈리아 U17은 안정성과 공격력이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린 반면 부르키나파소 U17은 위협적인 경기력을 보이지만 상위 전력팀을 상대로는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이탈리아는 중원 장악력과 공격 조합 플레이가 강점이며 부르키나파소는 속도와 피지컬 기반의 역습이 강점입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탈리아가 강점인 촘촘한 중원 패스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르키나파소가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지가 첫 번째 변수입니다. 반대로 부르키나파소의 빠른 역습이 이탈리아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지도 중요한 승부 포인트입니다. 결국 조직적인 패스 축구를 펼치는 이탈리아와 피지컬과 스피드를 앞세운 부르키나파소의 스타일 차이가 경기 양상에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중원을 장악하는 팀이 전체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이탈리아 U17은 전술적 완성도, 중원 조율 능력, 최근 경기력 등 모든 지표에서 우세합니다. 부르키나파소 U17은 스피드와 피지컬로 위협을 줄 수 있지만 수비 조직력에서 이탈리아보다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이탈리아 U17 2대1 승리 또는 3대1 승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기 전체적인 흐름은 이탈리아 U17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11시 모로코 U17 대 브라질 U17 축구 월드컵 U17 8강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모로코 U17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1-4-1을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모로코 U17은 기본적으로 중원 안정과 촘촘한 블록 수비를 기반으로 하며 탄탄한 중앙 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를 활용해 공격을 전개하는 스타일입니다. 측면 윙어들의 빠른 침투,
그리고 일선의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흔드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이 흔들릴 때는 실점 폭이 커지는 경향도 있어 경기 집중력이 중요한 팀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아베라지은 모로코 공격의 중심으로 빠른 침투와 연계 능력을 갖춘 핵심 스트라이커입니다. 엘 아우드는 이선에서 드리블과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합니다. 사이디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원 압박과 수비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특별한 부상 정보는 없으며 대부분 정상 출전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로코 U17은 중원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가 강점인 팀이며 공격 전개 속도는 뛰어나지만 강팀을 상대할 때 수비 라인의 흔들림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브라질 U17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을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브라질 U17은 전통적으로 기술 기반의 공격형 축구를 구사합니다. 전방 이선에서의 개인 돌파, 촘촘한 패스 플레이, 넓은 폭을 활용한 사이드 공격이 특징이며 공수 전환 속도도 매우 빠른 편입니다. 빌드업 역시 안정적이며 득점력은 대회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 뒤 공간이 다소 넓게 열리는 경향이 있어 속도 있는 팀에게는 실점 위험이 존재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델은 브라질의 주 득점원으로 강한 피니시 능력과 연계력을 갖춘 핵심 스트라이커입니다. 에바리스토는 개인 기술이 뛰어나며 드리블 돌파로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파블로는 전방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환 플레이를 담당하며 팀 공격의 중심입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눈에 띄는 부상 보고는 없으며 대부분 정상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 U17은 기술, 축구 속도, 득점력 모든 부분에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팀이며 강한 공격력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모로코 U17입니다. 최근 5경기는 3승 1무 1패입니다. 뉴칼레도니아전 대승처럼 공격이 폭발할 때는 화력이 강하지만 포르투갈전처럼 강팀에게 크게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복 있는 경기력이나 경기 집중력이 높을 때는 준수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브라질 U17입니다. 최근 5경기는 2승 3무 0패입니다. 무패 흐름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파라과이 등 강팀과의 경기에서 득점력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점은 매우 적습니다. 정리하면 모로코는 기복이 있는 편이며 브라질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모로코는 중원 압박과 빠른 측면 돌파를 통해 브라질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브라질은 기술력을 앞세운 이선의 개인 돌파와 빠른 패스 전개를 통해 모로코의 압박을 무력화하고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입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모로코가 강한 압박으로 브라질의 패스 흐름을 얼마나 끊어낼 수 있을지, 반대로 브라질이 이선의 개인기와 속도를 활용해 모로코 수비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마다 기복이 있는 모로코와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브라질의 스타일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중원을 장악하는 팀이 경기 흐름과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브라질이 전반적으로 공격력, 기술력, 경기 운영 능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모로코도 역습과 압박 강도가 좋아 쉽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브라질의 공격 전개 속도를 막기에는 수비적인 부담이 커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브라질 U17 2대1승 혹은 브라질 U17 3대1승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 U17이 기술력과 빠른 공격 전개를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11시 포르투갈 U17 대 스위스 U17 축구 월드컵 U17 8강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포르투갈 U17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포르투갈 U17은 점유율 기반의 패스 전개와 전방 압박을 중점에 둔 정통 유럽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특히 이선의 기술력을 활용해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와 침투 패턴을 자주 사용하며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공격폭을 넓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뒷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실점 패턴 대부분이 역습에서 발생하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마누엘은 이선 플레이메이커로 패스 연결과 전방향 볼 배급 능력이 뛰어나 팀 공격의 중심입니다. 구에데스는 돌파력과 속도가 뛰어나 측면에서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핵심 자원입니다. 다 실바는 후방 빌드업과 수비 안정성을 책임지는 수비 라인의 핵심입니다. 이 선수들의 역할이 팀 공격과 안정성 전체를 좌우합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포르투갈 U17은 특별한 결장 정보가 없으며 베스트 스쿼드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르투갈은 공격 전개는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과 압박 회피 능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스위스의 빠른 템포에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스위스 U17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스위스 U17은 피지컬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특징입니다. 중앙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촘촘한 공간 차단을 하며 공을 잡으면 빠르게 측면 또는 이선으로 방향을 전환해 역습 속도를 극대화하는 스타일입니다. 수비 압박 타이밍과 팀 간격 관리가 매우 우수하여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팀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미하일로비치 AMF팀의 공격 설계자 역할로 패스, 중거리, 전진, 드리블이 모두 우수한 핵심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콜로토는 스피드와 개인기 기반의 돌파 능력으로 공격의 1차 창출자 역할을 합니다. 주페레이는 후방 판단력과 제공권에서 뛰어나 팀의 마지막 수비벽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셋은 스위스의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이끄는 핵심축입니다.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스위스 U17도 특별한 부상 보고 없이 정상 출전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스위스는 조직적 압박과 과감한 역습 전개가 강점이며 최근 경기 흐름 역시 매우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포르투갈 U17입니다. 최근 5경기 결과는 3승 0무 2패입니다. 대량 득점을 기록한 경기들이 많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팀을 만나면 수비가 흔들리며 실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득점력은 높지만 경기 안정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스위스 U17입니다. 최근 5경기 결과는 4승 1무 0패입니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효율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며 최근 실점률도 매우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포르투갈은 공격력 중심의 팀, 스위스는 조직력 중심의 팀으로 흐름 대비 안정감에서는 스위스가 우위입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포르투갈은 이선 패스워크와 측면 침투를 통해 스위스 수비를 흔들고자 할 것이지만 스위스의 라인 간격 유지 능력이 좋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스위스는 촘촘한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포르투갈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을 자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포르투갈이 빠른 공격 템포로 스위스의 촘촘한 수비 블록을 뚫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스위스가 빠른 역습과 높은 결정력으로 포르투갈의 느린 수비 전환을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여기에 공격력을 앞세운 포르투갈과 안정적인 운영이 강점인 스위스의 스타일 차이가 경기 흐름에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중원에서 압박 우위를 가져가는 팀이 전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포르투갈은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스위스는 공격 수비 모두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폼과 전술적 완성도를 감안하면 스위스 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스위스 2대1승 혹은 1대1 무승부 정도가 유력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조직력과 효율적인 역습 운영을 갖춘 스위스가 우세한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